네, 그럼 이번엔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네네.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2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해온 상태에서 네. 지금 또 뭐 엄청나게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상장을 하고 있죠.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요. 근데 이제 요 며칠간 그 좀 조정이 있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하락 추세의 반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 미국 시장이 한 10년 정도 올라온 것은 이제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펀더멘탈은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펀더멘탈 좋아진 게 없고, 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상당히 이제 수익을 많이 낸 거죠. 아까 좀 그 봤던 것처럼 언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 동태적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배울 때 사실 책으로 배워져 왔습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는데 수천만 년, 몇 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제 책을 보면은 그냥 뭐 한 10분이면 그 구석기 신석기로 넘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의 길이가 좀 그 실제적인 길이하고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1600년대에 있었던 이 튤립 버블이요. 튤립 버블 때도 좀 말도 안 되는 버블 같지만 그게 3년을 갔거든요. 오래 갔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그 미국이 대공황 전에도 보면은 1923년부터 1929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 기울기를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1927년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한번 시작되면은 그러면 적어도 3년, 5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행되는 것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려야 되는 것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우리가 이제 2007년 이전에 미국의 본원 통화가 1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 보니까 그게 4조 5천억 달러가 된 거예요. 본원 통화만 3조 5천억 달러의 증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더 그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재정 정책을 폈고, 이제 5차에 가서 지금 더 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돈이 풀렸냐면 5조 달러가 풀렸어요. 5조 달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일본의 1년 GDP입니다. 이것을 단지 경기가 쓰러지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냥 일본의 1년 GDP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 부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유럽도 LTRO를 통해서 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과연 이게 실물적인 현상으로 올라갔다면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받아도 걱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움직이는 것은 금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있게 되면 크게 출렁이는 이런 그 상황이 올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예측 불허죠.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로 재단이 안 되니까 이건 그때부터 이제 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버블이거나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데, 이것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 더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기간에 꺼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이 서서히 퇴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 이제 아마 그 버블이 확 꺼지는, 그때 꺼질 때는 굉장히 크게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꺼지기 직전에 발생하는 어떤 뭐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뭐 징조, 시그널 이런 것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이제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HTS나 이런 걸 가지고 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객장에 나와서 이제 주문지를 쓸 때, 그때 보면은 객장에 장바구니가 보이면 끝이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객장에 이제 스님들이 보이면 끝이라고. 휴먼 인덱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휴먼 인덱스요. 1929년 그 10월 24일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날이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는 때인데, 그때 이제 딱
정확하게 그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때 저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네. 이 조셉 케네디는 정말 이 월가에서는 욕바지였었어요. 욕을 엄청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지 F 케네디는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은 때만 되면 공매도를 해가지고 정말 저기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월가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구두를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네. 구두를 막 저기 그 출산보이가 구두 닦기고 막 하면서 그 꼬마가 선생님 지금은 어떤 주식이 좋고 어떤 주식이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장만 딱 나왔다는 거예요. 한 장만요? 이 어린아이까지 주식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완전 버블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저기 완전히 광기가 벌어질 때 이런 걸 이제 사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반인들의 돈이 확 몰리고 그리고 가수요가 확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인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언제 이게 지금 분명 그런 시점인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심을 처음에는 해야지 리스크 관리 해야지 하고 딱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가면서 더 자꾸 돈을 버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다가 열받아서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 중에 저기 가장 이 똑똑했던 사람, 이 만유인력 저기 발견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뉴턴. 네. 아이작 뉴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뉴턴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저기 물리학을 강의도 했지만 이 사람은 일찌감치부터 저기 경제계로 나와가지고 뉴턴이 이제 미국의 조폐국장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젊은 나이에. 근데 이제 미국의 영국의 조폐국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우스시 버블이라고. 사우스시 버블을 해봐야 그 남해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를 보면 결국은 이제 해상무역 하는 데예요. 해상무역 하는 데인데. 여기 버블이 딱 생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샀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 잡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워낙 저기 뉴턴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걸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상처 입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주식 시장에서 내가 망가지는 걸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뉴턴이 죽을 때 남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체가 움직이는 것을 초 단위로 다 계산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심리는 도저히 모르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데 네. 다들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 먹지 마라. 머리와 꼬리는 남겨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들 머리를 남겨놓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지켜보니까 이거 몸통 아니었어? 막 이런 생각. 오히려 이제 머리는 크고 몸통은 작은 아구 같은 네.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히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일단 시장에서 움직이는 심리의 움직임을 보면 네.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튤립 투기도 3년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지금까지 있었던 폭발적인 상승은 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블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돈이 많으냐 주식이 많으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끝에 가면 항상 주식이 많아져요. 이건 이제 뭐 증자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10,000원짜리였을 때는 10,000원 주고 샀지만 이게 올라서 50,000원이 되면은 한 줄 살 때 50,000원의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한정 있을 수가 없으니까 끝에 가면은 주식이 많아져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죠. 네. 그러면 요즘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몇 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익을 가져다가 끌어대면서 네. 지금의 가격을 합리화하는 어떤 이제 이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붙이는 지수로 이제 PDR, 네. 드림을 갖다 붙이기도 드림 하는데, 레이쇼.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이제 IT 버블이 있었을 때, 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IT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제 선도했던 종목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때 이제 뭐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얼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무선, 그 무료 인터넷 전화였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웃긴 거예요. 왜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 상품이 무료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당시에 이제 그 VC에 있는 사람들, 벤처 캐피탈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왜냐면 아니 그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 돈을 벌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높은 저기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그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너는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른다. 지금은 기업이 돈을 안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된 말로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앞으로는 기업이 돈을 벌지 않고 이제 회원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회원의 가치를 통해서 IPO, 즉 이 증자를 통해서 이제 그 파이낸싱을 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의 논리였었어요. 네, 그랬죠. 회원수가 네. 자산이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래 돈도 못 버는 기업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버블이 다 꺼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PD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이제 드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해서 모두 다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드림스 컴 트루가 되면 좋겠는데 그걸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이 PDR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재단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그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특히 창업론 쪽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100개의 기업이 창업되면은 한 5개만 살아남고 네.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꿈을 갖는 건 좋지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진실로 실현될 수 있는 건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책 소개를 해드리면 그 뉴욕 대학의 그 에스워스 다모다란이라는 저기 그 교수가 최근에 그 출간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숫자는 잘 다루지만 이게 스토리를 입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막 되게 그 꿈을 막 향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숫자로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들, 그러니까 스토리텔러들하고 저기 그 컴퓨팅하는 애들, 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하고 잘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제대로 된 저기 그 이 투자 포인트를 잡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책의 주안점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좀 꽂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SK그룹입니다. SK그룹의 이제 그 회장님께서 그 책을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저기 그 계열사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 PDR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장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 수치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에 좀 그렇죠. 이제 매몰되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함께하는. 그래도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뭐 예전에도 90년대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물로 가는 자동차, 네. 그다음에 원더캔, 뭐 맞아요. 예. 그 바로 따면은 뭐 시원해지는 거. 네. 근데 뭐 그 음료수 하나에 1,000원인데 그 원더캔의 그 저기 그 원가가 5,000원이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어떤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뭔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리스크 해치 전략을 개인들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걸로 저기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종목을 많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관리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종목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세 종목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리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자칫하면 이제 주식을 속된 말로 이제 그냥 내버려두는 이제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종목을 분산 투자라고 하면은 뭐 5종목까지 가지 말고 3종목 정도만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에서 종목의 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저희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점간 포트폴리오거든요. 시점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적립식 투자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2020년 1월에 삼성전자와 2020년 2월에 삼성전자는 같은 종목이냐, 다르다는 거거든요. 기업 가치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고안해낸 투자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은 바로 적립식이다.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대칭적 레버리지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용어들이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 그 전략은 뭐냐면 위험은 낮게 그리고 수익은 높게. 그러니까 위험은 충분히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찾아보는. 요건 이제 예를 들면 뭐 옵션을 좀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로스컷이죠. 손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고 손절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부터 원래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손절을 잘 하지 못하면 그러면 위험 관리는 뭐 저 멀리 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우량한 가치주를 샀을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더 사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인지는 각자의 판단.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건 좀 견뎌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여기는 좀 이제 그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나 이런 데서 펀드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오히려 수수료만 빠져나가고 수익률이 안 좋아서 불만들이 차면서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ETF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ETF가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펀드의 사이즈가 커지면 공모 펀드들이 사이즈가 커지면은 결국은 어디에 수렴하냐면 시장 수익률에 수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10배짜리, 5배짜리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펀드 수익률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펀드를 깨서 이제 그 직접 투자자로 넘어오는 거죠. 최근에 간접 투자에서 직접 투자로 넘어온 돈이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엄청나네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 지금처럼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종목을 사려고 해도, 이게 딱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섹터에 있는 ETF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ETF도 가면 레버리지, 곱버스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갔을 경우에 손해가 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의 특징은 뭐냐면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지만 이렇게 변동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줄어듭니다. 이게 복리를 계산하는 이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렸을 때 좋은 면, 나쁜 면 이렇게 있고, 섹터에 있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기에서 주도주가 나오면 ETF를 팔고 이제 이쪽에 그 종목으로 가는, 이제 이게 이 플러그 앤 플럭 저기서 전략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쪽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좀 위험해지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안전한 투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안전하게 하시려면 적금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그만큼 또 투자 행위가 되게 신중해질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이기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리스크적인 요소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신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주린이들, 새로운 주식 투자자들,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이제 유튜브 추천 이 동영상들이 뜨는데 뭐 3000%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추천 동영상들이 뜨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혹해요. 네.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결코 나한테 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보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정보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면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들과 똑같이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사실 보면은 최근에 책 판매 부수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그게 늘어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사실 좀 불안한 것이 있는 게 재테크 책은 용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주식 좀 공부하자라고 하면 전부 다 앉아가지고 주식책, 재테크책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공 투자의 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책을 읽으셔야 되냐면 기술에 대한 책 그리고 또 미래 사회에 대한 책 그것도 어려우면은 인문학 책을 보시라.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는 곳이지 주식이 플레이를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독서를 좀 폭넓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좀 마음도 좀 다스리시고 또 거기에서 종목을 좀 찾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지 신문에 나오는 것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주식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이렇게 공유해 주신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책의 저자이신 세종사이버대학교 강병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